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올해 6월 3일에 21대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2007년 6월 4일생까지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고3 학생들도 갑자기 유권자가 되었는데요. 정치가 아직 낯설고 후보자들의 말도 어렵게 느껴지는 나이. 게다가 선거 다음 날은 6월 모의평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벼락처럼 떨어진 첫 투표라는 임무.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지 최연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항상 어른들이 투표하는 걸 봐왔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직접 투표를 함으로써 나도 이제 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이 되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 첫 투표가 무려 대통령 투표라서 더욱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07년생 첫 투표가 지방선거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탄핵이 돼가지고 대선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투표 날 하면 항상 이제 쉬는 날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이제 진짜 투표를 하게 되니까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 이제 어른이 됐다는 걸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사실 만 18세가 투표권을 갖게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지난 20대 대선이 처음인데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만 18세의 유권자의 투표율은 71.3%로 20대와 30대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선은 바로 다음 날인 6월 4일에 6월 모의평가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의평가는 당의 수능의 출제 경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시험 준비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학생들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의고사는 어차피 바로 준비한다고 해서 막 확 점수가 오르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투표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잖아요. 저희는 뭐 부담감보다는 선거를 하게 된다는 그거에 대해 너무 떨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모의고사는 옛날부터 공부해 왔던 것을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굳이 밀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정치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 전혀 모르고 이제 대선을 한다고 해서 조금씩 찾아보고 있는데 이제 처음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잘 모르고 그다음에 하는 말들도 좀 어려운 말들 많이 하니까 찾아보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이제 계속 집에서 뉴스만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이제 정치에 거의 아예 감을 쌓을 만큼 아예 몰랐던 건데 이번에 투표한다고 해서 근데 좀 찾아보려고 해도 사람이 어떤지 그에 대해서나 공약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해도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쳐도 이제 너무 딱 반반으로 갈리는 의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판단하기도 힘들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 릴스나 쇼츠로 많이 뜹니다. 그런 거에서 이제 정책 같은 것도 듣고 정책 비판하는 쇼츠 같은 것도 많이 뜨더라고요. 주로 다 그냥 인스타나 유튜브 통해서 얻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주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봤다라든지 뭐. 너는 누구 뽑을 거냐? 아니면은 너는 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한 주제를 많이 얘기하고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마다 반에서 가끔씩 뉴스를 볼 때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SNS와 쇼폼을 통해서 정보를 주로 습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정치 용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방식으로 정치 정보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한국에서 대입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을 많이 투여하지는 못할 텐데 당연히 본인들이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쇼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죠. 좀 잘못된 정보라든가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것도 당연한데 SNS가 학생들의 정치 습득에 혼란을 줄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학생들에게 목소리를 낼 새로운 기회를 주기도 한다는데요. 선거에서 주인공은 유권자고 유권자들이 보이스를 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서 18세들이 그런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너무 어렵다. 이제 그런 식의 본인들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당들한테 아무래도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게 눈에 띄면은 아마 정당들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유권자는 대략 19만 명. 지난 대선에서 불과 0.73%포인트, 약 24만 표 차이로 당선자가 갈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표심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셨나요?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고민하다가 아직. 네. 저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저희가 왕을 뽑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희는 사람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뽑아야 하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곧 성인이 되는 입장에서 아직까지 진로를 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학교에 가서는 저희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의 미래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저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을 하고 싶은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을 더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첫 유권자가 된 이들. 각자 소중한 한 표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투표가 이제는 직접 손으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순간 한 표의 가치를 직접 느끼며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그 설레는 첫걸음을 응원합니다.